여기 한국의 도시 인프라를 평가하러 온 프랑스 학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한국에 오자마자 말도 안 되는 장면을 목격하고 고개를 가로저으며 한숨을 내쉬고 마는데요. 그렇다면 그녀가 한국에서 대체 어떤 장면을 목격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출신의 멜리사라고 합니다. 저는 미국 최고의 대학교인 MIT에서 도시공학 박사과정을 수료 중인 대학원생으로 최근에는 정말 뜻깊은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건 바로 전 세계 최고의 도시를 가리기 위한 대형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간 전 세계적으로 저명하다는 많은 학술 경연 대회와 프로젝트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고, 이러한 제 경력 덕분에 여러 교수님들께 추천서를 받고 결국 대형 프로젝트의 일원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제가 맡은 국가는 바로 한국과 중국이었고, 제 평가는 세계 도시 순위를 평가하는데도 큰 영향을 미치기에 저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 채 일정을 소화하러 떠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제가 먼저 평가할 국가는 중국이었어요. 중국은 워낙 넓은 국가였기에 저 말고도 많은 전문가들이 파견되었지만 저는 운이 좋게도 중국의 대도시에 대한 평가만을 맡았기에 꽤나 만족스러운 경험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의 이미지는 차치하고서라도 일단 중국은 급속도로 발전한 국가였기에 도시 인프라도 수준급으로 발전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되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중국 도시는 겉보기에는 미국과 비교했을 때도 그다지 차이가 없다고 생각될 정도로 꽤나 선진적인 인프라를 구비해둔 것처럼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시스템은 무인 인프라로 구축되어 있는 듯 보였고, 중국은 다양한 홍보물을 통해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인프라를 소개하고 있었기에 저는 이들이 정말로 자신이 있구나 싶어 깊은 흥미를 느끼며 도시를 둘러보았죠. 하지만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는 말도 있듯이 중국의 도시는 그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매우 기괴하고 수상한 점 투성이더군요. 일단 중국의 수많은 무인 소매 키오스크만 봐도 그랬습니다. 중국에는 과자나 세면도구, 그리고 음료수 같은 필수품을 제공하는 무인 자동 판매기들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저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이젠 중국도 기술력이 올라가서 노동력에 구애받지 않는 시장을 구축했구나 싶어 감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제가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카드를 투입하니 키오스크는 결제를 마쳤음에도 미동조차 하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어 다른 키오스크도 사용해봤고 모바일 결제 등 갖은 방법을 사용해봤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 이러한 키오스크는 전부 다 돈만 빼갈 뿐 전혀 응답하지 않았고, 저는 곧 이러한 키오스크들은 전부 사기 키오스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기계에는 애초부터 물건이 들어있지 않고 키오스크 기술 또한 탑재되어 있지 않은 그야말로 거대한 저금통과 같은 기계일 뿐이었던 것이죠. 저는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당황하면서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어 중국 경찰에 하소연도 해봤으나 중국 경찰은 그저 번역기를 들이밀며 상상치도 못한 대답을 건네올 뿐이더군요. 그래서 나보고 어떻게 해달라는 거야? 중국에서는 남을 속이는 것도 돈을 버는 방법 중 하나고, 저런 허접한 키오스크에 속아 넘어간 네 잘못이라고 할 수 있어? 그리고 상식적으로 중국에서 네가 생각한 최첨단의 키오스크가 아무런 방범 장치도 없이 놓여져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런 비싼 기계라면 중국인들은 3초 만에 키오스크를 샅샅이 분해해서 진작에 작물시장으로 팔아넘겼을 거야. 저는 경찰이라는 사람이 사기와 도난 행위를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말한다는 것에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듯 범죄를 남일 보듯 한다면 도대체 중국에서 경찰의 역할은 뭐란 말인가요? 그러나 저는 곧 더욱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고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생각하기를 멈추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나 자신들의 도시는 아름답고 지역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 거대한 공공분수대까지 설치했다며 홍보 책자를 뿌리던 중국 지역 관광청이었지만, 막상 그러한 아름다운 분수대가 있다는 곳에 직접 도착했더니 분수대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었거든요. 알고 보니 중국인들은 배관과 펌프, 장식, 석축을 포함한 분수대 전체를 약탈해갔던 거였고, 중국인들은 이러한 도난이 일상화된 형편없는 문화를 가졌음에도 자신들의 없어진 분수대를 보고 투명 분수라며 시시덕대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모습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분명 이곳 지역의 명물이라던 분수대가 흔적조차 없어진 상태였음에도 중국인들은 랜드마크가 사라지든 말든 삼삼오오 모여서 뭔가를 시청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저는 중국인들이 시청하고 있는 그 무언가의 정체를 인지하자마자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죠. 바로 중국인들은 대형 스크린을 통해
한국의 가난한 모습을 보여주는 영상들을 깔깔대며 쳐다보고 있던 거였거든요. 영상 속 거리에는 한글 간판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고 한국인들로 추정되는 사람들은 너무 가난해서 풀을 뜯어먹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중국인들은 이러한 장면들을 가족끼리 함께 모여서 낄낄대며 시청하며 마치 자신들의 랜드마크인 분수대가 도난당한 상황에 대한 이목을 분산시키려는 듯 분수대가 있던 광장 한복판에 스크린까지 설치해 놓으며 한국의 가난한 모습을 방영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소름 돋고 기분 나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뭔가 이상했습니다. 스크린 속에서 나오는 정체불명의 영상들은 제가 한국 드라마 속에서 들었던 한국어와는 매우 다르게 들렸거든요. 분명 한국어는 억양 자체가 없는 듣기에 매우 편안한 언어인데 영상 속의 한국인들은 한국어를 구사하긴 하되 성조는 마치 중국어를 구사할 때처럼 시끄럽고 경박한 소리를 내고 있었고 이건 아무리 봐도 한국인이 구사하는 한국어가 아닌 것처럼 느껴졌죠. 결국 저는 이러한 의문의 영상들을 전부 휴대폰으로 촬영한 뒤 실망스러웠던 중국의 도시들을 최하점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럴듯해 보이는 건물 안에는 전기와 수도조차 공급이 안 되고 있고 다 망가진 도로를 포장하는 대신 그저 싸구려 물감만으로 대충 눈속임 해놓는 눈 가리고 아웅식의 조치를 취해놓은 중국은 그야말로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가짜였고 겉만 그럴듯하지 내실이랄 게 전혀 없는 후진적인 모습만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간 최첨단 기술과 인프라를 갖췄다는 중국의 홍보는 전부 가짜임을 파악했고 한 달이라는 긴 시간 동안 중국에 머물며 중국의 충격적인 실체를 전부 촬영한 채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자꾸만 영상 속의 가난한 한국의 모습이 떠올라 몸서리쳤는데요. 사실 저는 한국 드라마를 통해 한국의 어느 정도 환상을 가지던 차였는데 만약 한국도 중국처럼 실망스러운 모습만을 보여준다면 굉장히 실망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도착한 한국 공항에서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얼이 빠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변변한 공항조차 없어서 대충 지어진 열악한 활주로와 천막만이 놓여있는 영상 속의 열악한 공항은 대체 어디 갔는지 한국 공항은 그야말로 최첨단 기계들이 즐비한 모범적인 도시 인프라의 전형적인 예를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공항 내에는 짐꾼 로봇이 존재해서 이용객들은 무거운 짐을 짊어질 필요도 없이 편안하게 공항 밖으로 나설 수 있었고 청소 또한 사람과 쓰레기를 구분해서 인식하는 별도의 청소 로봇이 전부 처리하고 있었죠. 그러나 무엇보다 놀라웠던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인천공항 내에는 별도의 공원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 공원은 모든 시설의 유지보수 작업을 로봇들이 처리하는 그야말로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원이었기 때문인데요. 로봇 청소부들은 공원 내의 먼지나 쓰레기들을 모으고 경로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있었고 잔디깎기 기계들은 자동으로 잔디를 인식해서 방문객들을 방해하지 않고 효율적인 동선으로 잔디를 깎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이러한 무인 기계들은 전부 태양열로 움직이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 실제로 인천공항의 이러한 공원은 세계 녹지공원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했을 정도로 유명하다고 했습니다. 이건 모든 것이 거짓투성이인 가난한 중국과는 현격한 수준 차이를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중국에서도 이러한 로봇들이 대신 거리를 청소한다며 열띤 홍보를 하고 있었지만 제가 실제로 가본 중국에서는 로봇 청소부 대신 환경미화원이 로봇처럼 보이는 옷을 입고 기계인 척을 하며 청소를 하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현재 중국은 폭염이 계속되고 있고 중국인들 대부분은 덥다며 윗옷조차 안 입고 팬티바람으로 거리를 나돌아다니는 형국인데 이러한 로봇 환경미화원들은 힘든 내색조차 못하고 거리를 청소하고 있더라고요. 몇몇 로봇 환경미화원들은 폭염을 이기지 못하고 거리에 쓰러져 있었지만 공안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날이 더워서 기계가 먹통이 되었다라는 황당한 핑계를 대며 그러한 청소부들을 짐짝 다루듯 치우고 있었죠. 그러나 한국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들은 자국의 기술력만으로 정말로 무인 기술을 실생활에 접목하여 상용화해 놓은 상태였거든요. 하지만 한국의 이러한 놀라운 도시 인프라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지하철을 이용해서 숙소로 향하려고 했는데 지하철 역사에는 웬 대형 도서관 하나가 존재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대기 시간이 많은 지하철 안에 도서관을 구비해두는 한국의 아이디어에 감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지키는 사서나 별도의 직원들은 잠시 화장실에 간 건지 아무도 보이지 않았고 이 틈을 타서 웬 젊은 여성 한 명이 잽싸게 책 한 권을 집어 자신의 가방에 넣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 장면을 보고 중국 영상에서 봤던 한국인들이 떼거지로 식당을 습격하여
가게 식자재를 모조리 털어버리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중국에서 봤던 한국의 영상이 진짜였구나 싶어 큰 실망감을 느꼈죠. 저는 한국 드라마를 통해 한국의 알게 모르게 강한 내적 친밀감을 느끼던 차였기에 이러한 한국인의 도서 약탈 장면에 더더욱 알 수 없는 끓어오르는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여성에게 영어를 구사하며 강력하게 항의하고 말았죠. 이봐요. 아무리 도서관 내에 직원이 없어도 그렇지. 그렇게 책을 훔쳐서야 되겠어요? 이건 명백한 범죄라고요. 뭐, 그녀도 중국의 경찰처럼 뻔뻔하게 대응할 게 분명했지만 저는 그렇게 눈에 눈물까지 고인 채 실망한 마음을 화를 풀듯 분출해버렸어요. 그런데 이 한국인 여성은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놀라운 이야기를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책을 훔치다뇨? 여긴 애초에 무인으로 운영되는 도서관이고 심지어 저는 이곳 도서관에 책을 기증하기까지 했을 정도인데요. 저는 이 책을 대여해가는 것이고 이곳 지하철 도서관은 별도의 대여 시스템이 없고 시민들의 양심으로만 운영되고 있기에 별도의 대여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저는 그녀의 황당한 답변에 기가 찰 따름이었습니다. 시민들의 양심에만 맡긴 채 무인 도서관을 운영하다니 이건 그때 중국 경찰이 건넨 중국에서는 당한 사람이 잘못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소리보다도 훨씬 더 어이가 없는 대답이었거든요. 그러나 이에 대한 제 도저히 못 믿겠다는 표정을 본 그녀는 이내 충격적인 말을 추가적으로 건네오기 시작하더군요. 보세요. 이곳 지하철 무인 도서관의 책꽂이에는 책들로 꽉 차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책이 넘쳐서 책꽂이에 꽂혀 있지 않은 책들까지 존재하는 상황이잖아요. 원래 이곳 도서관에는 책꽂이에 책이 50%만 차도록 해놨는데 이곳을 지나는 한국의 시민들이 자신들의 책을 자꾸만 기증하면서 책꽂이는 어느새 꽉 차게 되었고 이제는 오히려 남아돌기까지 할 지경에 이르렀어요. 이렇듯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이 이용하고 기증하는 도서관답게 무인 도서관에는 어린이들이 읽는 동화부터 해서 만화책과 각종 소설까지 모든 종류의 책들이 즐비해 있답니다. 당신도 원한다면 책 한 권을 빌려가도 좋아요. 저는 한국인들의 높은 시민의식 수준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인으로 운영되는 도서관을 개방해 놓았음에도 오히려 책이 늘어나는 국가가 어디에 있단 말인가요? 심지어 무인 도서관 내에는 작은 낙서조차 되어 있지 않은 전공책들까지 떡하니 존재하고 있었기에 저는 더욱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중국에서는 대학교에 몰래 잠입한 뒤 전공책을 전문적으로 훔쳐서 판매하는 조직까지 존재해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한국은 이러한 전공책을 기증까지 하고 있다니 이건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녀에게 중국에서 촬영해온 가난한 한국의 영상을 보여주며 이 영상 속의 모습이 한국이 맞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이 여성은 표정을 한껏 구기며 이건 틀림없이 중국에서 촬영된 영상이라며 강력한 주장을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알고 보니 그녀는 국제봉사단체에 소속되어 있었고 후진국으로 분류되는 중국으로 봉사를 간 적이 있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중국 도시 외곽에서는 중국인들이 떼거지로 모여 농작물을 순식간에 약탈해 간다거나 가게를 털어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며 중국인들은 마치 굶주린 여치떼처럼 모든 것을 앗아간다며 학을 떼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본 영상에 나오는 한국어는 절대로 한국인이 발음한 한국어가 아닌 그저 한국 드라마를 통해 한국어를 배운 어설픈 중국인이 한국어를 따라하는 것이고 일부는 중국 내 소수민족이 구사하는 한국어라고 말해오더라고요. 그랬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봤던 가난한 한국에 대한 영상들은 전부 교묘한 편집으로 이루어진 가짜 영상이었던 모양이고 이건 전부 중국에서 촬영된 영상으로 오히려 중국의 후진적이고 가난한 삶을 여실히 증명하는 꼴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이렇게나 멋진 사람들을 의심했다는 점에 대해 엄청난 죄책감을 느끼며 그녀에게 정중하게 사과했고 이 한국인 여성 또한 쿨하게 사과를 받고 갈 길을 가더군요. 하지만 이러한 훈훈해진 감정과는 달리 저는 곧바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철역을 막 나서자마자 엄청난 빗줄기가 저를 반겨주고 있었거든요. 이건 정말 큰일이었습니다. 비는 금방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저는 증거 수집을 위해 여러 고가의 촬영 장비들을 주렁주렁 매달고 있었기에 그야말로 지하철에서 발이 묶여버린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게 쏟아지는 폭우 앞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던 그때 웬 중년의 한국인 남성이 제게 우산을 씌워주더니 이내 자신을 따라오라며 어디론가로 이동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중국에서는 이러한 폭우를 노린 장사꾼들이 판을 치고 있고 그를 따라갔다간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곳에서
우산을 씌워주는 것을 빌미로 돈을 뜯길 것이 분명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우산을 씌워주는 척을 하며 목적지까지 이동하기도 다시 돌아가기도 애매한 곳에서 갑자기 돈을 요구하며 돈을 주지 않으면 우산을 더 이상 씌워주지 않겠다는 협박을 일삼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거든요. 하지만 현재 제가 처한 특수한 상황상 저는 그의 도움이 필요했고 결국 저는 알면서도 속아주겠다는 마음으로 그의 우산을 쓰고 그를 따라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돈을 요구하겠지 싶었지만 그는 계속해서 어디론가로 이동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가 대체 얼마큼의 돈을 요구하려고 하길래 이렇듯 뜸을 들이는 건가 싶어 약간의 울분의 감정마저 느꼈고 이내 그에게 얼마를 원하는지 말하라고 항의를 하려던 찰나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머리를 감싸쥐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데려간 곳은 웬 주민센터 앞이었는데 이곳에는 공유 우산꽂이라고 적힌 우산함이 구비되어 있었고 우산함에는 수많은 우산들이 꽂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는 이곳 주민센터에는 아무런 보증도 없이 무료로 우산을 대여해주고 있으니 잠시 우산을 빌렸다가 나중에 반납하라는 말을 끝으로 돈도 요구하지 않고 쿨하게 자리를 떠나버리더라고요. 저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상황에 헛웃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아무런 보증도 없이 우산을 대여해줌에도 한국인들은 우산을 양심적으로 가져다 놓는 놀라운 시민의식을 보여줄 수가 있단 말인가요? 심지어 제가 그렇게 멍하니 우산꽂이함을 바라보던 순간에도 몇몇 한국인들은 대여했던 우산을 반납하며 집에서 챙겨온 우산을 쓰고 주민센터를 벗어나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이건 제가 중국에서 겪었던 상황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중국은 우산 무료 대여 서비스는 아직 운영 중이지 않았고 유료로 우산을 대여해주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최첨단 QR코드 기술을 통해 무인으로도 대여할 수 있다며 홍보하는 것과는 달리 이러한 중국산 기술은 무척이나 어설퍼서 QR코드 작동이 전혀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결국 중국인 직원이 하나부터 10까지 대여 과정을 진행했고 이건 절대로 무인 대여라고 볼 수 없었죠. 이렇듯 직원이 상주하며 우산을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찰과 직원 사이에 고성이 오갔던 걸로 보아 중국에서는 누군가가 물건을 지키든 말든 모든 것을 훔쳐가고 역시나 경찰은 모르쇠로 일관할 뿐인 것처럼 보였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딱히 지키는 사람이 없어도 물건을 훔치지도 않고 오히려 자신보다 상황이 더욱 안 좋은 사람들을 위해 자신이 가진 것을 더욱 내어주는 아름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도대체 이곳이 21세기에서 볼 수 있는 하나의 국가인지 아니면 천국인지 헷갈리며 숙소로 향했죠. 그런데 그렇게 숙소에 다와가던 그때 저는 경악을 금치 못할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한국의 폭우는 매우 심각한 상태인지 근처의 강물은 엄청나게 불어 있었고 인명사고까지 났는지 강 주변에는 한국인 구조대원들이 모여 있었거든요. 강물은 너무나도 불어난 상태였고 아무리 구조대원들이더라도 함부로 입수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웬 보트 한 대가 불어난 강물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사람에게 빠른 속도로 접근했고 이내 그를 태우고 무사히 강물 속에서 빠져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하더군요. 그렇게 육지로 빠져나온 보트는 오직 한 사람만이 탑승해 있었거든요. 보통 구조보트는 구조대원 한두 명이 추가적으로 탑승해 있어야 정상이었기에 저는 빠르게 구조대원들 쪽으로 다가가 이 상황에 대해 질문을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 구조대원은 이내 충격적인 대답을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듯 강물이 불어난 상황에서 함부로 구조대원들이 투입했다가는 익수자와 함께 목숨을 잃기 십상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구조대원들은 한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AI 기반 무인 구조보트를 이용해서 익수자를 구조하곤 하죠. 이 보트는 익수자를 파악한 후 자동으로 경로를 설정해 입수자를 끌고 육지로 나오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이 구조보트를 도입한 이후 구조대원들뿐만 아니라 익수자의 생존율까지 상승하는 놀라운 효과를 거두었고 저희는 이러한 최첨단 기술 덕분에 안전한 구조 작업을 펼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한국의 최첨단 기술력에 놀라기는 일렀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러한 돌발 상황에 대한 지원도 전부 드론을 통해 신속하게 완료하는지 웬 드론 한 대가 간단한 의료용품과 장비를 사고 현장까지 운반해왔고 덕분에 방금 전까지만 해도 불어난 강물에서 허우적댔던 남성은 무사히 긴급 조치를 받고 정신을 차릴 수 있었거든요. 반전이라면 이곳에 불어난 강물에 기어코 들어간 사람은 바로 한국인이 아닌 중국인으로 밝혀졌다는 것인데요. 한국인 구조대원은
아무래도 이곳 근처가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 호텔들이 즐비한 곳이다 보니 꼭 장마철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무리해서 강물에 들어가다가 구조되곤 한다며 한숨을 내쉬더라고요. 저는 자국에서뿐만 아니라 한국에 와서까지 민폐짓을 저지르는 중국인들에게 학을 떼고 말았습니다. 사실 저와 함께 중국의 도시 인프라 평가를 맡은 미국인 교수는 중국에 오자마자 충격적인 경험을 한 뒤 곧바로 중국에 대한 평가를 포기한 채 미국으로 도망치기도 했는데요. 그가 방문한 중국 도시에서는 마침 폭우가 내리고 있었는데 중국에서는 가정집에서 녹물만이 나오며 제대로 된 물이 공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많은 중국인들은 폭우가 내림에도 강물에서 씻기 위해 무리해서 강물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강물은 순간적으로 불어났고 결국 강에서 씻던 중국인들이 순식간에 쓸려나갔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중국의 구조대원들은 도착하지 않았고 그렇게 뒤늦게 도착한 한 무리의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말을 읊조리며 천하태평한 모습을 보였다고 했죠. 그들은 중국에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말만을 반복하더니 자신들은 구조대원이 아니라 사고 수습팀 소속이라며 자신들의 임무는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는 것이 아닌 사고 지점을 통제하고 익사자를 건져내는 거라며 거의 피서온 관광객처럼 평온한 표정으로 사람들이 떠내려가는 장면을 구경만 했다고 했거든요. 중국에는 인프라뿐만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기본적인 생존권조차 보장되지 않은 거였죠. 그러나 한국은 그러한 후진적인 모습만을 보여주는 중국과는 수준 자체가 다른 선진국이었고 그렇게 저는 최고의 도시가 갖춰야 할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시킨 한국에 완전히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나라야말로 전 세계 선진국들이 지향해야 할 최고의 선진국이라고 확신했을 정도로 한국에 깊은 감명을 느꼈는데요. 그러면서 한국의 놀라운 모습들은 필연적으로 높은 시민의식 수준이 뒷받침되어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리 다른 나라들이 한국을 따라하려고 한들 오직 한국밖에 보여줄 수 없을 거라는 생각에 약간의 안타까운 감정이 들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이런 놀라운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건지 한국은 적어도 중국과는 한 차원 이상 차이가 나는 엄청난 나라였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